경고. 시스템 연구 잠금까지 30초. 거대한 금고의 디스플레이가 빨갛게 깜빡였어요. 45층 사무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지금 잠기면 영원히 못 열어. 제임스 박 CEO의 절규였어요. 그의 앞에서 세계 최고 보안 전문가 3명이 7시간째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8시간 후면 회사는 파산하고 700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작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부의 아들이었죠. 너 같은 애가 이 금고를 연다고? 제임스의 목소리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한지훈이 낡은 노트북을 열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건 불과 몇 시간 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어요. 지훈아, 오늘 청소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박미선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은 침대에 누워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암호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늦어지세요? 새벽 2시쯤? 혹시 심심하면 회사로 와도 돼. 1층 로비에서 기다리면 되니까. 지훈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엄마가 있는 곳이 나았거든요. 지훈이 8살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지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었죠. 지훈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그날부터 엄마는 낮엔 식당에서 밤엔 대기업 청소 일을 했어요. 10살 때 지훈은 처음으로 엄마의 일터를 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지훈이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도움이야.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11살 생일날 친구들이 최신 노트북을 선물 받는 걸 봤을 때도, 12살 때, 수학여행을 못 갔을 때도 지훈은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훈은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낡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고 점점 더 복잡한 코드를 다루게 됐죠. 이 자리 매일 쓰니?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여기가 좋아요. 선생님은 지훈에게 오래된 프로그래밍 책들을 빌려줬어요. 그 책들은 지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13살 생일날 엄마가 중고 노트북을 선물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고 키보드 몇 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지만 지훈에겐 보물이었죠.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엄마.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은 그 노트북으로 밤새도록 코딩을 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보고 해커 포럼에 가입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기술을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지훈은 유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어요. 유령님, 이 보안 취약점은 어떻게 해결하죠? 버퍼 오버플로우를 먼저 막고 인증 레이어를 3중으로 강화하세요. 지훈의 답변은 언제나 정확했어요. 아무도 그가 13살 소년이란 걸 몰랐습니다. 14살이 됐을 때 지훈은 이미 국제 해커 포럼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익명으로 중소기업들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험한 해킹 시도를 막아냈죠. 유령님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뿌듯했어요. 자신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 지훈은 여전히 외로웠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거든요. 지훈아, 우리랑 같이 밥 먹을래? 가끔 친구들이 물어봤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어울릴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밤 창문으로 엄마가 일하러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부정한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엄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지훈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지훈은 버스를 타고 엄마가 일하는 퀀텀 테크 코퍼레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흘러갔어요. 평범한 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로비에서 책을 읽으며 엄마를 기다릴 거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퀀텀테크 코퍼레이션 1층 로비는 조용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수식과 코드가 가득했어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양자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거였죠.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나 다루는 내용이었지만 지훈에겐 흥미로운 퍼즐일 뿐이었어요. 문득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었어요. 야, 지훈아. 우리랑 농구하러 갈래? 반 친구 몇 명이 물었었죠.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도서관 갈 거야. 맨날 도서관만 가네. 친구도 없어? 뒤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어요. 도서관 구석 자리는 지훈만의 공간이었어요. 낡은 컴퓨터가 있는 그곳에서 지훈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뭘 공부하니? 사서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어요. 양자역학이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코드로 구현하는 중이에요. 15살이 그런 걸 공부한다고?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훈이 특별한 아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체육 시간도 지훈에겐 고통이었어요. 공을 차거나 달리기를 할 때마다 다른 아이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 우리 팀이야? 에이, 또 지겠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지훈은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이미 일하러 나간 뒤였어요. 텅 빈 집에서 지훈은 라면을 끓여 먹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세계는 달랐어요. 그곳에선 나이도 외모도 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의미가 있었죠. 유령, 이번 문제 정말 어려운데 해결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독일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상대는 30대 보안 전문가였지만 지훈을 선생님처럼 대했습니다. 이중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세요. 여기 코드 보내드릴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 내가 정말 누군지 궁금하다. 언젠가 만나고 싶어.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학교에선 투명 인간 같았지만 온라인에선 수천 명이 자신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14살 생일날 일이 기억났어요. 반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했는데 지훈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며 지훈은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게 지훈이 상처를 견디는 방법이었거든요. 엄마는 지훈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말했었죠. 지훈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응, 엄마. 걱정 마. 거짓말이었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대신 지우는 밤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미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에서 온 해커들과 기술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전설처럼 여겼죠. 유령, 내 정체가 뭐야? 정부 기관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야. 지우는 절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15살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어느 날 밤 지우는 큰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재미삼아 해본 거였는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회사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네. 지우는 익명으로 그 회사에 경고 메일을 보냈어요. 다음 날 그 회사에서 감사 메일이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지훈을 살게 했어요. 학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됐거든요.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저 끝에서 급한 발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러다 정말 회사가 망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지훈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훈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저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지훈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2층 복도는 어수선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고 한 사무실에서 유난히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대한 금속 금고가 보였습니다.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돼 보였어요. 표면에는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빨간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죠. 시스템 잠금 활성화. 남은 시간 8시간 42분.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양자 암호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온라인 포럼에서 토론하던 그 기술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제임스 박 CEO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3명의 전문가가 금고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과 각종 장비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사라, 진척이 있어? 제임스가 안경을 쓴 여성에게 물었어요. 사라 김 박사였습니다. MIT에서 양자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양자 얽힘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암호가 생성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톰 워커가 키보드를 세게 쳤어요. 전직 CIA 암호 전문가인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설계했어? 3중 보안의 적응형 알고리즘까지. 이건 뚫을 수가 없어. 레이첼 첸이 한숨을 쉬었어요. 구글 출신의 알고리즘 전문가인 그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시간째인데 첫 번째 레이어도 못 뚫었어요. 이러다 정말 끝이에요. 지훈은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금고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코드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건 양자키 분산 시스템이야.
근데 뭔가 이상한데.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임스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애플 본사. 알고 있어요. 2주 후 계약이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제임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8시간 안에 이 금고를 못 열면 우린 끝이야. 100억 달러 계약이 날아가고 700명 직원이 일자리를 잃어 사무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바로 그때 지훈이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양자 동기와 오류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야? 제임스가 놀라며 돌아봤어요. 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긴 최고 보안 구역인데.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여기서 청소 일하시는데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소리가 들려서 사라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양자 동기와 오류? 아, 그게. 금고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패턴이 양자 동기와 오류처럼 보여서요. 레이첼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중학생이 양자 동기화를 알아? 그게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야? 고등학생이요. 15살이에요. 제임스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양자 동기화 오류가 뭔데? 저기 양자 암호 시스템은 2개 이상의 양자 상태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작동하거든요. 근데 저 디스플레이를 보면 타임 스탬프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요. 밀리초 단위로요. 그게 동기화 오류의 증거예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라가 급히 자신의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맞아. 정말 타임 스탬프가 어긋나 있어. 우리가 7시간 동안 이걸 못 봤다고? 톰도 화면을 확인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지훈의 관찰이 정확했거든요. 대체 넌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지? 레이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냥 컴퓨터를 좋아해서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제임스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얘야, 혹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저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할 수 있겠어? 지훈은 금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생각했습니다. 시도해 볼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의 첫 도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낡은 노트북을 꺼내자 사라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 노트북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노트북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고 테이프로 붙여진 키보드가 초라해 보였어요. 일단 시스템 로그부터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이첼, 접근 권한 줘. 레이첼이 마지못해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톰이 팔짱을 끼고 지훈을 내려다봤어요. 얘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한 번 잘못 건드리면 금고가 완전히 잠겨버려. 알고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이 시스템 3중 보안인데 첫 번째는 바이오메트릭 인증, 두 번째는 양자 암호, 세 번째는 시간 기반 잠금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사라가 자신의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말이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파악한 거야? 시스템 업데이트 로그가 있네요. 사흘 전에 새로운 보안 패치가 설치됐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애플과의 계약 전에 보안을 강화했지. 그게 문제예요. 새 패치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안 돼요. 지훈의 손가락이 더 빨라졌어요.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지훈의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건 양자 디커플링 알고리즘이잖아. 넌 이걸 어떻게 알아? 온라인에서 배웠어요. 금고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렸어요. 첫 번째 LED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어. 제임스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몇 분 후 첫 번째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해냈어. 첫 번째 레이어를 뚫었어.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갑자기 금고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LED가 더 밝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었어. 톰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시스템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카운터 어택 모드예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패턴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미리 프로그래밍해 놓은 것 같아요. 설마 누가 일부러? 제임스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훈이 로그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여기요. 백도어가 있어요. 누군가 몰래 심어놓은 뒷문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내부자가 있다는 얘기야?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어요. 레이첼이 네트워크를 분석했어요. 정말이네. 회사 내부 IP에서 지금도 접속하고 있어. 제임스가 주먹을 쥐었어요. 톰이 차갑게 말했어요. IP 추적하면 알 수 있어. 누가 회사를 배신했는지. 지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제가 추적해 볼게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IP 추적 중이에요. 사라가 입을 벌렸어요. 저건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추적 기법이잖아. MIT 박사 과정에서나 배우는 건데. 레이첼이 급히 자신의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내가 따라가 볼게. 하지만 몇 초 만에 포기했어요. 지훈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VPN 12개를 거치고 있네요. 하지만 흔적을 남겼어요. 갑자기 지훈의 화면에 채팅창이 떴어요. 꼬마야, 그만둬. 넌 이길 수 없어. 익명의 해커가 직접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지훈이 답장을 보냈어요. 한번 해보죠. 화면에서 두 개의 커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해킹 대결이었습니다. 사라가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저런 걸 실제로 보다니. 지훈이 갑자기 특수한 코드를 입력했어요. 양자 터널링 기법이에요. 상대방의 방어를 우회하는 거죠. 익명 해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불가능해. 그건 이론일 뿐이야. 이론이 아니에요. 지훈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상대방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았다. 회사 내부 IP예요. 27층 임원 사무실.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바로 그때 레이첼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자신의 노트북을 뚫어지게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쓴 기법들. 1년 전에 내가 구글에서 못 푼 보안 문제를 익명으로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도 똑같은 방식을 썼거든. 그 사람 닉네임이 유령이었어. 혹시?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라가 급히 휴대폰으로 해커 포럼에 접속했어요. 유령? 국제 해커 포럼에서 전설로 통하는 그 유령? 톰도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설마, 유령은 최소 30대 전문가일 거라고 다들 추측했는데, 레이첼이 자신의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이 코드 패턴, 지훈이가 방금 쓴 거랑 완벽하게 일치해. 사라가 포럼 화면을 확대했어요. 유령 프로필, 6년간 활동, 200건이 넘는 보안 문제 해결,
국제 해킹 대회 익명 우승 5번. 제임스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너 같은 애가? 유령이?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제가 유령이에요. 톰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 CIA에서 유령을 추적하려고 했었어. 레이첼이 지훈 앞으로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 그때 내가 밤새 울면서 못 풀던 문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익명으로 해결돼 있었어. 그게 너였어? 네. 포럼에서 선배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했어.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스승인데. 사라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훈아, 아니 유령님. 제가 MIT 박사라고 자랑하던 게 부끄럽네요. 톰이 지훈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어요. 존경합니다. CIA에서도 당신을 찾으려 했었어요. 제임스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훈아, 정말로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거지? 지훈이 금고를 바라봤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상대가 누군지도 알았으니까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전설의 해커 유령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양자 암호를 뚫기 전에 배신자를 확실히 찾아야 해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에 새로운 분석 도구가 열렸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역추적할게요. 사라가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백도어가 5년 전부터 설치돼 있었네요. 제임스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5년? 애플 계약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야? 네. 여기 데이터 전송 기록이 있어요. 외부 서버로 계속 정보를 보냈네요. 레이첼이 그 서버 주소를 확인했어요. 오라클테크 서버잖아. 우리 최대 경쟁사. 톰이 주먹을 쥐었어요. 완전한 산업 스파이네. 신제품 설계도, 고객 정보, 영업 전략. 거의 모든 걸 빼돌렸어요. 5년간 총 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계좌 주인은 빅터 최 CEO예요.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빅터가 날 배신했다고?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 더 조사하자 배신의 이유도 드러났어요. 4년 전부터 도박으로 큰 빚을 졌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 기록이 있고 3년 전 이혼 소송으로도 큰 돈을 날렸네요. 지난달에 또 100만 달러 빚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 애플 계약을 방해하기로 한 거예요. 오라클테크가 방해 대가로 200만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제임스가 벽에 기대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지훈의 화면에 경고가 떴어요. 빅터가 지금도 시스템에 접속해 있어요. 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우리 대화도 들었다는 거야? 아니요. 제가 암호화 채널로 바꿨어요. 제임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잠깐만요. 지금 신고하면 빅터가 증거를 지울 수 있어요. 먼저 금고를 열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신고하는 게 나아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좋아. 금고부터 열자. 지훈이 다시 양자 암호 시스템에 집중했어요. 양자 얽힌 패턴을 분석할게요. 사라가 설명했어요. 양자 암호는 관측하는 순간 상태가 바뀌어서 뚫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알아요. 하지만 양자 중첩 상태를 이용하면 관측하지 않고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개발한 기법이에요. 지훈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금고의 두 번째 LED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작동하고 있어. 레이첼이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몇 분 후 두 번째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해냈어요.
양자 암호를 뚫었어요.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시간 기반 잠금. 시계를 봤어요. 5시간 13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관문인 시간 기반 잠금 시스템이 지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 기반 잠금은 가장 까다로워요. 내부 원자 시계와 동기화돼 있거든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미안합니다, CEO님. 하지만 규정상 미성년자는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본사 법무팀에서 즉시 중단 명령이 내려왔어요.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가 망하는데. 죄송합니다. 법적 책임 문제가 있어서요. 만약 이 소년이 실수로 시스템을 손상시키면 회사가 소송에 휘말립니다. 보안팀장이 지훈의 노트북 케이블을 뽑으려 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깜빡이며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청소복을 입은 박미선이 달려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회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왜 막는 거예요? 보안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 직원분은 2층에 출입할 수 없어요. 저희 엄마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지훈이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미선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훈아, 엄마 때문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인데 엄마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도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임스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기다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어. 법적 문제는 내가 떠안을게. 제임스가 서류에 사인하며 보안팀장에게 건넸어요. 이건 CEO 특별 승인이야. 이 아이에게 정권을 위임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보안팀장이 물러갔어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낼게요. 꼭요. 미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가 믿어. 우리 지훈이라면 할 수 있어. 지훈이 다시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시스템에게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믿게 만들면 돼요. 지훈이 특수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빅터가 마지막 방해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트랩을 설치해뒀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할게요. 지훈은 양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쪽은 금고 해킹, 다른 한쪽은 빅터의 방해 차단이었습니다. 빅터의 공격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모두 막아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빅터가 보낸 절망적인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동시에 시간 잠금 시스템의 LED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마침내 세 번째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시스템 잠금 해제 완료. 거대한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해냈다.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임스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아. 지훈이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해냈어요. 이제 엄마 새벽에 일 안 하셔도 돼요. 미선이 아들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자랑스러워.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지훈이 준비한 증거를 받아들고 빅터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10분 후 빅터 최가 수갑을 찬 채 끌려왔어요. 제임스, 나 정말. 빅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이 빅터를 데리고 나갔어요. 제임스가 지훈 앞에 섰어요. 지훈아, 내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넌 영웅이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임스는 지훈과 미선을 따로 불렀어요. 농담이 아니었어. 약속했던 대로 줄게. 제임스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분 1%와 최고 보안 고문 자리야. 학업과 병행할 수 있게 특별 조건으로 해줄게.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과분해요. 하지만 지훈은 다른 제안을 했어요. 돈은 일부만 받을게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청소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선이 아들을 껴안았어요. 지훈아. 바로 그때 제임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통화를 하더니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빅터 변호사한테서 온 연락이야. 빅터가 너를 꼭 만나고 싶대.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볼게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지훈은 빅터를 마주했어요. 빅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빅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빅터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딸이야. 희귀병을 앓고 있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700명의 직원과 가족들도 생각하셨어야죠. 알아. 내가 틀렸어. 하지만 아빠로서 빅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부인이 돌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된 걸 알고 다시 연락이 왔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 병원 알려주시겠어요? 빅터가 놀라며 지훈을 봤어요. 왜? 그냥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서요. 며칠 후 지훈은 빅터의 딸이 있는 병원을 방문했어요. 익명으로 치료비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제임스가 물었을 때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빅터는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한 달 후 애플과의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어요. 10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계약이었습니다. 나스닥 상장도 성공적으로 이뤄졌어요. 회사 가치는 하루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15살 천재 해커가 대기업을 구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새벽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회사에서 정규직 관리자로 채용했거든요. 지훈은 학교에서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랑 점심 먹자. 지훈아, 컴퓨터 좀 가르쳐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1년 후 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을 설립했어요. 유령 사이버 보안 교육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래밍과 사이버 보안을 가르쳤어요. 모든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지훈의 철학이었어요. 미선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의 부모를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죠.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사라, 톰, 레이첼은 지훈의 멘토가 되어줬어요. 주말마다 지훈과 만나 지식을 나눴습니다. 내가 우리의 선생님이기도 해. 사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임스는 지훈을 아들처럼 아꼈어요.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2년 후 지훈의 재단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이미 해킹 대회에서 입상했고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제자들의 고마운 인사가 지훈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지훈은 UN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으로도 임명됐어요. 역사상 최연소였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죠. 어느 날 저녁 지훈과 미선은 새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우리 지훈이가 자랑스러워.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훈의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려 있었어요.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지훈의 꿈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청소부의 아들에서 세상을 바꾸는 천재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라는 거였죠. 새로운 미래가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